이 과제는 대구 경북 지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또는 이주를 예정하거나 희망하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와 관련된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 후 이를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 교육장에 모이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실제감이 높은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한국 정주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과제는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는 교육자료방과 과제 해결 활동방 두 곳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교육자료방에는 메타버스 학습방, 자료활용방, 한국어 교육 학습방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은 e-learning 콘텐츠로 제작된 동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만나는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이주민,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준비, 한국생활, 대학생활, 지역사회 정주 등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강의 내용은 우리 지역 사회의 적응과 정주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적 한국어 교육에 앞서 메타버스 수업 전 메타버스 이해와 활용법을 학습한 후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다. 한국어 교육은 단계별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며 총 10주차 과정 총 60강 각 30분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국어 교육 과정은 외국인 이주민,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주 단계에 맞게 총 3단계로 이주 준비 한국어 교육 단계, 이주 한국어 교육, 지역사회 정주 한국어 교육 단계로 구성하여 이주민들의 생애를 고려하면서 그리고 학습의 흥미와 현장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주민이나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기본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기초 한국어, 유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알면 좋아요 e-learning 콘텐츠와 이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주를 돕기 위한 e-learning 콘텐츠를 제작하여 메타버스 교육자료방에 탑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한국 정주를 위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대구 경북 지역 이주민 대상 과제 안내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역사회 정주에 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민과 함께입니다. 28강 지역민과 함께. 첫 번째 지역사회 활동, 두 번째 나눔과 봉사, 캠페인 관련 어휘, 세 번째 한국어 문법 활동, 네 번째 과제 해결 활동 순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활동입니다. 여러분이 사시고 있는 지역은 어디십니까? 선생님은 지금 경상북도 경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어른들을 지금 도와드리는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는 활동, 학교에서 인사를 하고, 자, 그리고 버스에서 이렇게 어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모두 다 우리는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신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정 아십니까? 한국의 정이 무엇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네, 오른쪽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초코파이 과자 이름도 정이고요. 혹시 여러분은 한국에 살면서 이것이 한국의 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의 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 선생님도 정이라는 단어를 가르치면서 참 어려웠었는데요. 정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 된 단어들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정을 주다, 정을 느끼다, 정이 많다, 정이 들다, 정이 떨어지다, 정이 없다, 정이 넘치다. 이런 단어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정을 주다, 정을 느끼다, 정이 많다,
정이 들다, 정이 떨어지다, 정이 없다, 정이 넘치다. 네, 여러분이 한국 사회에 살면서 많이 들었던 말들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아까 전에처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을 주고 느끼고 많고 들고 떨어지고 없고 넘치다라는 단어들과 연결해서 정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정을 주었습니까? 언제 정을 느꼈습니까? 언제 정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한국의 정이 드셨습니까? 혹시 정이 떨어진 일은 없었어요? 혹시 정이 없는 사람을 만난 적은 없나요? 정이 넘쳤던 적은 또 없었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쉽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을 이야기할 때 덤 얹어주기. 시장에 가면 여러분 이런 일 많으시죠? 하나는 덤으로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더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우리는 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한국의 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서로 돕기. 어떤 일이 있을 때 한국에서는 돕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 또한 한국인의 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행복해요,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처럼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다 한국인의 정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는 정뿐만 아니라 흥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흥을 내다, 흥이 많다 또는 흥이 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는 탈춤이라는 한국의 전통 춤입니다. 그런데 이 음악이 나올 때 이 춤을 추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어깨를 들썩들썩 거리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한국에서는 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K-팝 아시죠? BTS. 네, 이런 K-팝 가수들이 한국의 흥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인기가 있지 않을까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인들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한번 5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혈연을 중시하다, 우리 의식을 느끼다, 온정주의가 있다, 서열을 중시하다, 체면을 중시하다. 네, 첫 번째, 혈연을 중시하다라는 것은, 우리 혈연이라는 것은 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척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가족과 친척 단위가 우선시 되는 것을 혈연을 중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을 느끼다. 앞서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가족, 우리 선생님, 우리 나라 등 우리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도 한국인의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온정주의입니다. 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따뜻함을 함께 나누는 것도 한국인의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열을 중시하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관계에서 나이나 아니면 직급을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선배, 후배라는 관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체면을 중시하다입니다. 체면을 중시하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입장,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입장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한국인의 사고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혈연을 중시하다, 우리 의식을 느끼다, 온정주의가 있다,
서열을 중시하다, 체면을 중시하다. 네, 이런 것들이 한국인의 사고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우리 지금 한 예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와 관련된 한국의 사고 방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선배님이라고 불러야 해요. 여러분, 이거는 한국인의 사고 방식 중 어떤 사고 방식일까요? 네, 맞습니다. 서열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아무리 급해도 뛰지 않아요. 천천히 걸어야 해요. 이것은 여러분, 한국인의 어떤 사고방식과 관계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어요. 우리 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한다? 혈연을 중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가족 같은 친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면 한국인의 어떤 사고 방식과 어울릴까요? 맞습니다. 우리 의식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한국인의 사고 방식은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웃사촌. 서로 이웃에 살면서 정이 들어서 사촌 형제나 다를 바 없이 가까운 이웃을 말할 때 우리는 이웃사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의 이웃에 살면서 정이 들어 사촌 형제나 다를 바 없이 가까운 이웃을 우리는 이웃사촌이라고 합니다. 자, 특히 농경 생활을 해오면서 서로 돕고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하다 보면 어느새 가까운 친척만큼 친한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사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국인의 지역에서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웃사촌들이 함께 모여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는 여러 가지 친목 활동을 통해서도 지역사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동창회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연락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며, 동호회는 등산, 악기 연주, 스포츠 등과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통해서 친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역사회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나눔과 봉사 관련 어휘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외계층, 취약계층, 소년, 소녀 가장, 저소득층 가정, 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결식아동, 조손가족,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단어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외계층입니다. 소외계층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계층들을 우리는 소외계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가난한 분, 이런 분들을 우리는 모두 다 소외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아주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는 취약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지하방에 산다라든지 아니면 옥상에 산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취약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년, 소녀 가장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아이들이 가장의 역할, 그러니까 집안의 중심의 역할을 하는 가정을 우리는 소년, 소녀 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번째, 저소득층 가정은 우리 가족들이 버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하, 그것보다 낮은 경제적 수준을 가진 가구를 우리는 저소득층 가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은 혼자 살고 있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말하는 거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나라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사람들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식 아동은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 자신의 돈으로 먹을 수 없는 아동들을 우리는 결식 아동이라는 말로 또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조손 가정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가정을 조손 가정이라고 합니다. 모두 다 지역사회와 관련된 어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소외계층, 취약계층, 소년, 소녀, 가장, 저소득층, 가구, 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결식, 아동, 조손, 가정. 네, 잘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한국 사회에 정주를 살아갈 때 지역에 계시다면 이런 단어들을 아마 쉽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나눔과 봉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겨울이 되면 우리 아까 전에 소외계층, 취약계층 분들에게 나눔과 봉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 또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자선 사업을 하다. 두 번째, 소외계층 돕기 물품을 전달하다. 세 번째, 모금 운동을 하다. 네 번째,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다. 다섯 번째, 불우 이웃 돕기 봉사 활동을 하다. 여섯 번째, 재능 나눔 봉사 활동에 참여하다. 일곱 번째, 소년 소녀 가장을 후원하다. 여덟 번째,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 활동을 하다. 아홉 번째, 불우 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하다. 열 번째,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눔과 봉사와 관련된 어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선 사업을 하다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자선 사업이라고 얘기하고요. 아까 소외계층은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들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우리는 소외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금이는 우리 돈을 모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그러니까 독거노인을 위한 거겠죠. 자, 그리고 불우 이웃,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힘드는 이웃을 돕기 위해서 봉사 활동을 하는 거고, 재능 나눔 봉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 소녀 가정을 후원하다는 것은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무료 급식소, 무료는 돈을 받지 않는 곳에서 밥을 줍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하다, 모으다라는 뜻이고,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것이 모두 다 나눔과 봉사 관련 어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하다입니다.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무료 급식소에서 배급 무료 봉사를 했는데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참 뿌듯했어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녀, 소녀 가장을 후원하다입니다. 자, 우리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다음 주부터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한 모금 운동을 한다고 해요. 재능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하다. 자,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재능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다.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회사에서는 매년 저소득 가정과 독거 노인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해요. 자, 우리 그러면 이번에는 캠페인 관련 어입니다. 캠페인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합시다라는 문구를 우리는 캠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캠페인 문구가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두 번째, 따뜻한 손길을 전합시다. 세 번째,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을 베풉시다. 네 번째, 소년소녀 가장을 도웁시다. 여섯 번째,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합시다. 일곱 번째, 사랑의 김장 닦기로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 나눔과 봉사에 관한 캠페인 문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따뜻한 손길을 전합시다.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을 베풉시다. 소년소녀 가장을 도웁시다.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합시다. 사랑의 김장 담기로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 캠페인 문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림을 보고 이미지와 맞는 어휘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자, 여러분. 자, 우리 아까 전에 캠페인 문구가 있었죠? 자, 그러면 그림과 맞는 캠페인 문구는 어떤 문구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가서 돕는 거겠죠. 그러니까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빨래를 하는 것도 좋아요. 청소를 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 주변에 힘들어서 어려워서 못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들이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라는 캠페인 문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이건 어떤 문구로 사용하면 좋을까요? 내가 의사로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구? 따뜻한 손길을 전합시다. 재능 나눔에 대한 캠페인 문구겠죠. 자, 그리고 네. 김장 담그기로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지금 11월입니다. 김장 담그기가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사랑의 김장 담그기로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나눔과 봉사활동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배운 어휘를 사용해 지역사회 활동을 소개해보는 활동들을 한번 메타버스에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법 활용입니다. 첫 번째는 으라고 하다, 자고 하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으라고 하다, 두 번째는 자고 하다입니다. 자, 모두 다 간접화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라고 하다입니다. 으라고 하다는 동사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다? 명령이나 부탁에 대한 간접 인용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먹다, 먹으라고 하다, 가다, 가라고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다? 간접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뛰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합니다. 어떻게? 으라고 하다 라고 얘기하면 켈리 씨가 뛰지 말라고 했어요 라는 것들로 우리 명령이나 부탁에 대한 간접 인용을 이야기할 때 모두 다 으라고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자, 재능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어떻게? 참여하다, 참여하라고 했어요. 이야기합니다. 자,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한 공부방에서 그림을 가르치답니다. 그것을 듣고 간접의 응용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아마 선생님이 이야기했나 봐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모금 운동에 참여해 달라고 하다입니다. 여러분, 달라고 하다, 주라고 하다는 우리 간접에서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것도 메타버스 수업에서 좀 더 자세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달라고 하다를 우리 으라고 하다라는 간접의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달라고 할 거예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불우이웃 돕기 행사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다입니다. 그것을 명령이나 부탁으로 간접화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활동하라고 했어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으라고 하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고 하다입니다. 동사에 쓰고요. 우리 모두 다 권유나 제안에 대한 간접화법입니다. 먹다, 먹자고 하다, 가다, 가자고 하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 같이 먹자입니다. 그것을 듣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자고 했어요. 우리 그래서 자고 하다는 권유와 제안을 나타내는 간접화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장 한번 볼까요? 엘레나 씨도 오기로 했어요. 네, 엘레나 씨가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커피를 엘레나가 이야기를 한 것을 듣고 내가 전달을 합니다. 어떻게? 마시다, 마시자고 했어요.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갑자기 여행을 왜 취소하셨어요? 아, 내일 비가 올 것 같아서 가지 말답니다. 그것을 우리 권유나 부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가지 말자고 했어요.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저녁의 메뉴는 무엇인가요? 저녁에는 비빔밥을 먹다입니다. 그것을 우리 권유나 제안의 간접화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이야기한다? 자고 했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고 하다는 권유나 제안의 간접화법을 이야기할 때 자고 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지역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과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떤 지역 활동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